네, 그럼 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A시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엔 네,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겐은 제가 뭐 제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요 인포겐 같은 경우는 역시 제가 이게 좀 약간 페이퍼를 보면 좀 이론적으로 좀 내용이 좀 많이 어렵긴 한데요. 이게 뭐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나오는 무슨 뭐 그런 엔트로피니 아니면 뭐 그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니 뭐 이런 류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냥 하이 레벨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카테고리컬 정보가 이제 없을 때 카테고리컬한 정보가 없을 때에도 뭔가 그 유의미한 어떤 카테고리 정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유의미한 정보들을 저희의 그 레이턴트 디멘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이게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뭔가 이제 그냥 좀 약간은 그냥 랜덤한 어떤 각각의 이제 세 개의 벡터였다면 저희가 이쪽으로 주는 어떤 벡터는 저희가 알고 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뭔가 슈퍼바이즈드 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쪽에 주는 어떤 이 추가적인 디멘전들은 각각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미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0, 1, 2 뭐 이런 디짓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그런 디짓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 하여튼 클래스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어떤 유의미한 어떤 그 디멘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명시적으로 주지 않고도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도 스스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진 뭔가 그 어떤 그 이쪽 레이턴트 벡터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모른 채 준 어떤 그러니까 첫 번째 디멘전이 뭐 0번 디짓, 두 번째 디멘전이 1번 디짓 뭐 이런 거를 전혀 모른 채 뭔가 그냥 추가적으로 벡터들을 좀 줬고 이 벡터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만을 좀 적당히 할당을 했더니 이제 각 디멘전들이 뭔가 디짓에 해당이 되는 디멘전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디멘전은 이제 어떤 그 엠리스 데이터가 가진 어떤 그 굵기라든가 그 디짓 이미지에 대한 어떤 굵기나 아니면 그 각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각도들을 또 잘 효과적으로 그런 유의미한 정보들을 추출해 준다라는 게 인포가 내용이 됩니다. 뭐 이제 뭐 그런 사전에 이제 모르는 정보를 이제 스스로 뭔가 다 알아서 찾아준다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좀 어필링한 모델이긴 한데요. 매력적인 모델일 수 있는데 이제 또 동시에 이제 좀 데이터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으면 엠리스트나 이런 좀 간단한 데이터 이외에는 또 그런 또 유의미한 어떤 디멘전을 스스로 찾아내는데 또 쉽지만 또 않을 수가 있어서 뭐 하여튼 그런 장단점이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픽스 투 픽스 모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아침엔가 제가 드렸었죠 아마? 비슷하게 드렸었죠. 이걸 어디서 얘기했지? 이 픽스 투 픽스는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뭔가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실제로 다 색칠이 잘 된 그런 가방을 생성한다거나 이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 레이블이 있을 때 이렇게 여기에서 제어로 네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 어제 어디 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 네.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다 해놓은 결과가 됩니다. 왼쪽이 그러니까 이게 보라색은 이게 도로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그냥 컬러로서 나타낸 게 되고요.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픽셀들을 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놓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클래스파이를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만큼 보라색이 다 이제 도로로 여기는 다 차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나무를 이제 초록색으로 그래서 다 이렇게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된 결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분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어진 어떤 인풋 이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그러니까 풀 인포메이션이 다 주어지는 이미지 상에서 각각의 클래스가 이제 각각의 픽셀이
저희가 정해놓은 어떤 한정된 숫자의 클래스 중에 이제 어디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를 그냥 말 그대로 분류를 해주는 모델이 되고요. 저희가 이 생성 모델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게 분류의 역과정을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3에 해당하는 디짓을 넣어서 뭐 실제로 3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듯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 맵을 저희가 입력으로 주면 그 실제로 리얼리스틱한 어떤 이미지 자체를 뭔가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혹은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스케치만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럴듯한 가방으로 저희가 색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가만히 보자. 이 픽스 투 픽스는 이거를 제가 좀 슬라이드를 조금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좀 그러지 못했는데요. 저 아는 한에서 이제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픽스 투 픽스는요, 실제로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오토인코더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미지가 이런 어떤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렇게 주었을 때 이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한테는 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도로 사진에 해당하는 뭔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미지가 한 100장 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이런 세그멘테이션 맵을 저희가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저희가 다 확인까지 한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 완벽하게 맞는 정보다라고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세팅의 인풋 아웃풋을 이제 뒤집는 거죠. 얘를 집어넣었을 때 제가 나오도록.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오토 인코더로 이제 해서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드러나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이 주어지고 이쪽에 이제 리얼리스틱한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인풋 아웃풋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요. 그러면 저희의 인코더 그다음에 디코더 네트워크는 그런 어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을 받아서 저거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뭐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관련해 갖고 이제 입력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또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 각각의 픽셀들을 클래시파이하는 그 카테고리가 총 예를 들면 한 5개라고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로, 나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자동차, 뭐 사람, 뭐 하늘, 이렇게 5가지로 있다라고 한다면요. 각각의 픽셀들이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뭔가 소프트맥스 벡터로 이제 5디멘전을 가지는 이제 벡터들이 나올 거고요. 그것들이 또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는 역시 원합 벡터, 각 픽셀별로 있는 원합 벡터이되 이제 5디멘전을 가지는 이제 원합 벡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뭐 10x 10짜리 이미지다. 그러면 이쪽으로 뎁스가 이쪽으로 이제 5만큼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제 이 벡터들이 다 뭔가 원합 벡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 돼서. 그럼 그거를 받아다가 저희는 이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인 RGB 3채널을 가지는 3개의 채널을 가지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생성을 했으니까 제너러티브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여기 자체에서는 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갠이 현재 여기서는 전혀 없습니다.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나 뭐 애드버서리얼 러닝, 누구는 얘를 뭐 낮추려고 하고 누구는 얘를 올리려고 하고 이런 류의 어떤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그 갠이 없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세팅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 구체적으로 로스 펑션은 뭐냐? 바로 이 이미지와 실제로 이제 주어지는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 페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주되 저희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떻게 되느냐? 여기 픽셀 값이 뭐 3이다. 근데 여기 픽셀 값이 지금 뭐 한 8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5만큼을 더 올려주는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돼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요거 빼기 요거의 뭐 에러 로스 혹은 L2 로스로 이제 저희 로스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의 뭔가 그 따로따로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픽셀 값과 이렇게 차이를 저희가 로스로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갠이 전혀 없는 버전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갠 기반으로 이제 하고자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에러노스 대신에 그러니까 에러노스를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실제로 픽스 투 픽스라는 모델에서는 이 에러노스까지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그냥 지금 현재는 그냥 간단하게 이 에런 로스는 저희가 완전히 버린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주어진 이미지를요. 주어진 이미지를 말 그대로 우리의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는 겁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요 이제 디코더 네트워크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진 이제 최종적인 이제 리얼이냐 페이크냐에 해당하는 값을 저희가 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됐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 세그멘테이션이 들어가서 이제 생성된 이미지 그리고 그 리얼 그 생성된 페이크 이미지랑 또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리얼 이미지들이 잔뜩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 리얼 이미지는 실제로 저 세그멘테이션 맵 자체는 없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맵이 있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드는 게 세그멘테이션 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 그라운드 트루스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뭐 소수 어느 정도 있고 100개 정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다양한 그냥 아직 세그멘테이션 맵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데이터 뭐 한 500개가 있다. 그럼 그걸 리얼 데이터로 쓰고 거기서 생성된 어떤 페이크 데이터를 넣어서 또 학습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랑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픽스 투 픽스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좀 구성을 하게 되면요, 조금 약간의 시사하는 바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혹은 저희가 가져야 될 인사이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의 로스 펑션을 이 겐에서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새로이 정의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로스 펑션을 그러니까 겐이 정의를 해준다. 즉 그 말이 뭐냐? 저희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된 페이크 이미지가요, 여기서 나온 어떤 값이 0.6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한 정도로 볼 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그래도 나름 잘 속였죠. 60%라고 60%나 진짜라고 하니까요. 근데 저희는 뭐 아직 목마른 거죠. 제너레이터 혹은 이 인코더 디코더로 이루어진 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혹은 세그멘테이션 맵을 받아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저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실제로 0.6을 최대한 1로 끌어올리도록 학습을 할 겁니다. 뭐 당연히 그게 여기 겐에서의 애드버서리얼 러닝의 세팅이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이 0.6이라는 로스가 이렇게 쭉쭉쭉 백프로블 타고 가고요. 결국은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실제 입력으로 주어진 요 이미지 있잖아요. 요 이미지에 각각의 픽셀들에 걸리는 그레이디언트 값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그레이디언트 값들은 예를 들면 요 3과 8에서의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요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8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값을 뭐 예를 들면 y라고 한다면 y 빼기 8의 제곱인 거거든요. 이게 스퀘어드 로스잖아요. L2 로스입니다. 그럼 이거의 그레이디언트는 2 곱하기 y 빼기 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돼갖고 뭐 2는 그냥 우리가 생략한다 그러면 여기에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뭐 마이너스 5만큼이 걸린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발생한 이제 L2 로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픽셀별로 걸리는 그레이디언트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픽셀별로 걸리는 그레이디언트 값이 실제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기반을 겐을 쓰면요, 우리가 만든 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로 각 픽셀들이 어떻게 값이 커져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그레이디언트를 바로 얘가 결정해줘요. 저희의 L1 혹은 L2 로스가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저 이미지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럴듯한지를 저기 결정을 해줬고, 그 말은 각 픽셀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그 픽셀별로 봤을 때 이 픽셀은 커져야 되고 이 픽셀은 작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아까처럼 그 픽셀을 다 따로따로 보고서는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좀 얘가 뭔가 판단을 좀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러니까 L1이나 L2 로스가 가지는 좀 근본적인 어떤 그 한계 같은 게 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눈에 해당하는 사람 얼굴에서 눈에 해당하는 어떤 픽셀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로 뭐 좀 전체적으로 이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좀 조명을 받아서 좀 더 밝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 좀 어둡게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밝기 자체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이게 눈의 모양을 잘 그리는 것보다
밝기 자체를 잘 맞춰야지 저 픽셀 값에서의 L1이나 L2 로스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눈에 해당하는 어떤 명확한 그 쉐입을 잘 그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눈이 어떤 뭐든지 간에 그냥 하여튼 색깔에 그냥 밝기를 그냥 따로따로 픽셀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주는 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L1 로스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한계점이 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럼 과연 로스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이제 잘 만든 혹은 로스가 얼마만큼에 해당이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각 픽셀별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 로스가 이제 줄어들거나 이제 뭐 늘어나거나 요거가 결정이 될 것이냐 바로 그거가 이제 학습에 의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스 펑션 자체가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스 펑션 자체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의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픽스2픽스 논문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 자체를 겐에 의해서 이렇게 스스로 결정해주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엔드-투-엔드 러닝이니 이런 얘기가 또 뭐 피처들을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잘 뭐 뽑아줘서 뭐 그렇게 엔드-투-엔드 가장 우리의 태스크에 최적화된 피처들을 얘가 스스로 뽑도록 내비두면 뭐 그게 제일 뭐 성능이 제일 좋아진다 이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스 펑션도 저희가 이게 L1으로 써야 될지 L2로 써야 될지 아니면 뭐 이상한 저희가 뭐 로스 펑션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따로 저희가 머리 싸움에서 정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로스 펑션 자체도 이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이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가장 최적의 로스 펑션이 결정이 되도록 학습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자 약간 이런 취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픽스2픽스는 바로 이 로스를 바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기반한 버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세그멘테이션 맵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그 리얼 이미지 자체가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랑의 아까 그 픽셀와이즈의 그 어떤 그 L1이나 L2 로스는 저희가 깡그리 무시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용을 합니다. 그 로스도 사용을 하고 이 겐에서 나오는 이 로스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서 지금 하나 좀 더 뭔가가 좀 있는데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그냥 주어진 이미지가 그냥 리얼리스틱한지 안 한지 정도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 세그멘테이션 맵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 그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냥 뭐 점수 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에 부합하는 이미지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에서 저 그냥 페이크 이미지만 저쪽에 넣으면 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애초에 저 세그멘테이션 맵이 뭐였는지는 전혀 모른 채로 이게 얼마나 리얼리스틱한지 안 한지만 그냥 순수하게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게 그러면은 뭐 그 세그멘테이션이랑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근데 진짜 뭐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 네? 같이 넣는다. 맞습니다. 같이 넣는다가 정답입니다. 네. 이것도 아까 저희가 이렇게 좀 썼던 그 컨디셔널 겐의 측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쟤랑 이제 컨캣을 해줘갖고요. 같이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세그멘테이션 맵이 요거랑 이제 부합하는 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하는 거를 또 다양하게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생성된 거를 만들었을 때 생성된 이미지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얼토당토하는 다른 세그멘테이션 맵을 끼워서 쟤랑 이제 같이 이렇게 붙여서 넣어주면 그거는 당연히 리얼리스틱하다라고 나오면 안 되겠죠. 또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그거의 경우는 이제 그 학습으로 볼 때 학습의 과정에서 볼 때 그거는 이제 페이크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매칭되는 게 들어왔을 때 이제 포지티브로 매칭되지 않는 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네거티브로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게 두 개가 이제 부합하는 세그멘테이션 맵과 리얼리스틱한 이미지인 그 페어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보면 아까 저희가 배웠던 그 컨디셔널 겐의 구조를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로스, 거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기반한 로스 및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1 로스 혹은 L2 로스도 여기서는 적절히 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로스를 적절히 이제 밸런싱 그 파라미터를 주어서 이제 학습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이제 좀 하나 좀 더 이 겐에서 좀 많이 쓰이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는 이게 그 패치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패치간. 이 패치간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패치간은 이제 뭐냐 하면요. 저희가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러니까 한 이미지가 실제로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숫자 하나로 계속 줄여서 네, 숫자 하나를 뽑아내게 되죠. 그러면 그 숫자 하나는요. 그 숫자 하나는 이 이미지 상에서 이제 뭔가 이게 진짜다 아니다를 뭐 이야기 판단을 해주는 게 되는데 실제로 이 이미지 상에서 어디는 그래도 좀 잘 만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디는 좀 시원찮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뭔가 백프랍을 통해서 이제 그 간접적으로나마 어디가 좀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레디언트가 좀 세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이 뭔가 더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렇게 뭔가 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러니까 리얼 페이크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 이미지 한 장의 이 이미지 한 장이라는 요 이미지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요 이미지상에서 각 부분 즉 패치별로 뭔가 하는 겁니다. 패치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디멘전 하나로 줄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딘가는 컨브를 쭉 가다가 풀리 커넥티드로 전환이 되면서 하나짜리 디멘전을 뽑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컨브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컨브 레이어를 끌고 나가되 결국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2x2의 컨브를 만들 때 뎁스는 그냥 1자리의 컨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자리. 그 다음에 요 4개의 숫자에다가 저희가 시그모이드를 거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그러면 그 시그모이드를 걸어서 만들어진 예를 들면 여기가 0.8, 0.1, 0.9, 0.6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는 이 값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전체 이미지를 대략 2x2의 패치로 생각을 했을 때 요 0.8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어떤 이미지가 실제로 리얼리스틱한 정도 80% 여기는 10% 여기는 90% 여기는 60%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런 이제 의미를 저희가 부여를 해서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저희가 로스를 하나짜리로 뽑았을 땐 그게 이제 리얼리스틱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1이 되도록 올려주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학습을 해야 되겠고 이제 이 패치 간의 이제 세팅에서는요 이 값이 모두 다 1인 그러니까 저희가 레이블을 그냥 듀플리케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각 영역별로 다 각 모든 패치들이 다 리얼리스틱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걸어줌으로써 네, 여기에 로스가 다 따로따로 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뭔가 저희가 이제 어떤 요거가 이제 숫자 하나로 빠졌다라고 하면 이 숫자 하나가 이 전체 영역 중에서 어디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가 좀 더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지는 이 백프랍에 잘 이 흐름들을 쫓아가서 이 부분이 뭔가 그레디언트가 많이 발생됐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좀 뭔가 많이 바꿔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전체 파라미터가 굉장히 잘 학습이 되어져 있을 때에 뭔가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뭔가 좀 명시적으로 부분별로 쪼개서 그래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 액티베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됐을 테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로스가 바로 직접적으로 요 이제 4개의 서로 다른 부분에 각각 다 따로따로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그 로스가 혹은 그 백프랍이 그 지역별로 딱딱 명확하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이게 패치간입니다. 네, 이해가시나요? 한마디로 이미지 하나가 리얼리스틱 하려면 4개를 쪼갰을 때 4개가 다 각각이 리얼리스틱 해야 된다. 요게 요 아이디어를 적용한 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이미지
네, 이미지 저기 생성 혹은 트랜슬레이션 하는 겐에서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그 최종 마지막 레이어를 노드 하나로 뽑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패치간의 형태로 이제 실제 그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있는 버전에 이제 최종 아웃풋을 뽑게 되고요. 거기다가 다 로스를 이 그라운드 로스를 다 이렇게 복사한 형태로 걸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패치간의 기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치간이라는 어떤 아이디어도 여기에 좀 추가가 됐고요. 요 픽스 투 픽스라는 모델.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픽스 투 픽스가 되고. 네. 자, 그다음엔 이 픽스 투 픽스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페어드 모델입니다. 페어드 모델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세그멘테이션 맵과 그 해당하는 실제 어떤 이 세그멘테이션 맵에 해당하는 그 리얼리스틱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 리얼 이미지 그 두 개가 딱 쌍이 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렇지를 않고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얼굴이 예를 들면 웃는 얼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저기에는 웃는 얼굴 그 사람이 이제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에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그 정확한 그 그라운드 트루스 사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뭔가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냥 뭔가 얼굴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되고 뭔가 어디에 딱 고정을 딱 시켜놓고 무표정하게 딱 사진 한 장 찍고 딱 웃었을 때 다른 데도 아무 데도 변하지 않고 딱 뭔가 웃은 사진을 그러니까 딱 뭔가 찍고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페어드된 데이터를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 자체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좀 그런 경우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어떤 세팅에서 좀 뭔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싶으냐면 이 언페어드 세팅, 즉 그러니까 철수가 이게 무표정한 게 있을 때 철수의 웃는 표정으로 저희가 변환을 시켜주고 싶은데요. 철수의 웃는 표정이 이 페어드된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를 직접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게 언페어드 세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철수가 이제 무표정한 거, 뭐 영희가 무표정한 거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철수나 영희가 웃는 게 웃는 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제인이나 뭐 이렇게 뭐 제인이나 존이 또 그냥 웃는 거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 웃는 표정과 이 무표정한 표정들 간의 이 이미지들 간에는 그 페어드된 관계는 이제 지금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 제가 페어드, 언페어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죠? 있었나요? 없었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거 제가 사이클간을 제가 보여드렸나요? 사이클간. 제가 말 뛰어다니는 거 이렇게 보여드린 적 있나요? 네. 그럼 거기서도 보시면 이게 지금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한 장 한 장의 뭔가 얼룩말이 그 해당하는 갈색말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사진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말이 아마 뛰는 게 있을 텐데. 저 하도 많이 봐갖고 동선을 거의 외울 지경인 것 같아요. 이거 안 뛰죠? 아직 로드가 안 됐네요. 네, 하여튼 뭐 다 로드가 되면 뛰겠죠. GIF랑.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요 갈색말에 해당하는 요 이미지에 해당하는 정확하게 요게 이게 이제 얼룩말로 바뀌었을 때 그 페어드된 이미지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저 말이 얼룩말로 태어난 말인데 저게 이제 갈색말로 어떻게 탈바꿈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언페어드 세팅입니다. 이건 페어드가 될 수가 없는 세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을 할 것이냐. 즉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아까는 그 픽스2픽스에서의 이 세팅은 세그멘테이션 맵이 어떤 입력의 어떤 이미지의 종류였고요. 아웃풋의 종류는 그 세그멘테이션을 만족하는 실제 RGB로 이루어진 이미지. 그게 이제 아웃풋 이미지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세팅을 이쪽을 얼룩말, 저쪽을 갈색말이라고 한다면 입력은 뭐냐면 여전히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맵이나 이런 게 아니라 RGB를 가지는 이제 이미지인데 그게 이제 제가 얼룩말이라고 했죠. 얼룩말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면 이제 저희는 출력을 이제 갈색말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뽑도록 하는 그런 세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픽스 투 픽스에서도 지금 보시면 요 디스크리미네이트, 그러니까 픽스 투 픽스에서도 아까 보시면 이게 페어드가 있어줘야 이 해당하는 입력과 저 해당하는 출력이 이게 매칭이 되는 애다라고 하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두 장을 이렇게 콘캣을 해줘갖고 넣어줌으로써 아 이게 실제로 맞는 페어다라는 것을 저희가 가르쳐 줄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맞는 페어 자체가 없잖아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픽스 투 픽스의 구조로는 이게 학습이 안 됩니다. 언페어드 세팅에서. 그래서 이 언페어드 세팅에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는 어떤 방식 혹은 트릭이 이제 뭐냐 하면요. 사이클 간에서 나오는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요소, 그 사이클 로스라고 불리는 요 로스를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요소의 로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이 로스는 굉장히 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조금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발명이 됐다라고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도 쓰였던 적이 있고, 이제 이 사이클간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좀 다른 논문들에서도 좀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좀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얼룩말을 줘서 갈색말을 만드는 이런 저희의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이거는 이제 컨디셔널 모델은 아닙니다. 컨디셔널 겐에서 컨디셔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니고 여기에 저희가 그러니까 세팅은 이겁니다. 얼룩말 이미지가 한 100장 있고요. 갈색말 이미지가 100장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페어드 된 거는 전혀 아닌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가 갈색말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저희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갈색말 100장만을 가지고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장이 들어갔을 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얘를 진짜로 여기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이거는 페이크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엔 또 이 모델은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게 페이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페이크라고 그러니까 리얼한 값이 이제 0.1이다 그럼 이 값을 최대한 1로 끌어올려주도록 하는 로스가 여기서 이렇게 발생이 돼서요 요 이미지 단에서 각각의 픽셀들의 그 그레이디언트가 다 발생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엔 그 어떤 그레이디언트가 바로 이쪽에 있는 파라미터들까지 다 백프랍이 되면서 저 파라미터들이 실제로 학습이 혹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 세팅이 그 스타일러스에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미지 자체를 바꾸는 거 말고 그게 실제로 입력 이미지가 어떤 변환된 저희 네트워크에 의해서 변환된 어떤 그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변환을 담당하는 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리얼리스틱해 보이도록 뭔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든 이미지를 저희가 뭔가 좀 치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팅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갈색말 이제 100장이 있었고요. 이 제너레이터가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갈색말 이제 100장 중에 하나만 설정을 이제 봐갖고 뭔가 카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갈색말 하나, 그 하나만 여기서 그냥 주장창 만드는 겁니다. 그 갈색말 하나만. 그러면 그 갈색말 하나는 100장 중에 엄연히 있는 진짜 말에 굉장히 근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집어넣으면 당연히 리얼리스틱하다라고 스코어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죠. 그러면 사실 제너레이터 입장, 얘 입장에서는 뭐 사실 해피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 갈색말이 여기 이제 들어왔다고 하면은요. 예를 들면 말을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이런 말 한 마리짜리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이런 갈색말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제로 이 이미지를 변환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엄연히 말이 두 마리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포즈도 다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이미지가 원래 있던 이미지를 잘 반영한 버전의 어떤 잘 반영한 버전이 돼 이제 얼룩에 해당하는 부분만 딱 갈색말로 바꾼 버전을 우리가 좀 유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이게 저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라는 게 뭐냐? y는 이제 ex 이거 뭐 비슷한 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말씀 주셨었네요. 아 그거는 그때 네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저희는 이제 y는 이제 x 빼기 3에다가 나누기를 하면
역함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x가 이 함수를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 만들어진 걸 이쪽으로 통과시키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함수 관계를 좀 활용을 하되 이거를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측면에서 역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별게 아니라 여기서의 GAB는 얼룩말을 갈색말로 바꾸는 트랜슬레이터고요. 또 하나의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는 동일하되 파라미터는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 하나를 더 둬서 이쪽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거꾸로 갈색말을 얼룩말로 바꾸도록 하는 그런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역할을 하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을 둡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그거는 얼룩말을 갈색말로, 갈색말을 얼룩말로 바꾼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사이클로스라는 거를 걸어주되 이게 사이클로스가 뭐냐 하면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게 원래 이 이미지랑 똑같아야 된다 라는 거를 그냥 픽셀 와이즈로 L2 혹은 L1 로스를 그냥 걸어버립니다. 즉 사진이 픽셀 레벨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야 된다 라는 로스를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 로스를 걸어주게 되면 지금 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치팅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무슨 얼룩말이 있었든지 간에 그 얼룩말이 뭐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든 사이드를 보고 있든 두 마리가 있었든 세 마리가 있었든 무조건 저 한 마리짜리 저 포즈로의 그거를 만든다고 하면 저 GB의 입장에서는 무슨 수로 얘를 복원을 하겠어요? 얘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거랑 똑같아지도록 L2 로스를 발생을 시키면 그래서 얘가 치팅을 하면은 저 로스가 이제 무지하게 이제 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더 이상 치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얘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전략은 뭐냐 하면요. 얘에서 그러니까 바꾸고 난 다음에 이거에서 원래 거가 가장 잘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말은 바로 이 이미지를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얼룩말을 최소한으로 바꿔서 갈색말로 만드는 거죠. 최소한으로. 그 말은 이제 말의 포즈라든가 말의 이제 뭐 말이수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 포함해서 얘네들을 보존을 그러니까 굳이 내가 픽셀 값을 바꾸지 않아도 될 거는 그냥 고스란히 남기고 딱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바꿔서 뭔가 저 말을 바꾸면 원래 정보가 그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여기에 보존이 되어져 있을 거고 얘 입장에서도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원래 이 말로 되돌릴 수가 있겠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저 사이클로스를 이렇게 걸어주고요. 근데 그러면 얘가 그냥 극단적으로 그럼 얘랑 이 얼룩말이랑 똑같은 거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요?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 그냥 여기가 얼룩말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한다면요, 여기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로스 이거가 이제 아까 얘가 이게 페이크, 이거는 진짜 같지가 않아. 0.1, 10%밖에 진짜 같지가 않아. 이 값을 올리려면 어찌됐건 여기서 리얼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리얼한 이 갈색말이 갖고 있는 갈색말 100장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래도 최대한 흉내를 비슷하게 내줘야 여기서의 그 어떤 진짜일 것 같은 스코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딱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얘 같아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요소만 저기 가미를 시킨 최소한의 그 어떤 변환된 이미지가 저쪽에 이제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뭐 이 사이클로스 때문에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및 이 사이클로스 때문에 이 이미지 변환이 뭔가 성공적으로 좀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페어드 세팅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얘가 갈색말로 변환이 됐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컨디셔널 겐에서 쓰이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장을 같이 주어서 이게 얘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여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구성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L2 혹은 L1으로 그 픽셀 레벨의 로스를 또 걸어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여기서 함수 F가 있다면 저쪽이 이제 뭔가 역함수에 해당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 자신과 똑같아지도록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사이클로스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이런 이런 것도 다 잘하고요. 또 이건 뭐 다 얼룩말 갈색말이고, 이게 어떤 윈터에서 서머로 바꾸는 것도 뭐 잘하고, 그다음엔 뭐 좀 뭐 안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뭐 이게 하여튼 논문들 이제 딥러닝 논문들에서는 안 되는 것들도 좀 뭔가 그럴듯하게 안 되는 거를 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말을 타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 그 사이클간으로 발색을 얼룩말로 바꾼 예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모델이 실제로 좀 조금 그래도 경계가 조금은 더 있긴 한데 지금 이 프로젝터가 조금 뭐 그렇긴 한데요. 여기에 그 경계를 얘가 잘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까지 이제 말의 일부로 처리를 해갖고 이렇게 바꿔준 이런 게 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좀 뭐 저 정도면 그래도 뭐 그래 노력은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월투당터기가 안 되는 거나 이런 건 좀 아니니까 뭐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클간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픽스 투 픽스 및 사이클겐이라고 하는 게요. 같은 이 준현주 뭐 물론 다른 저자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 어떤 이 준현주라고 하는 분이 해서 사실 어떤 여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모델의 어떤 기초가 되는 모델로서 쓰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거 참고로 이제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이제 번역이나 이제 텍스트 쪽에서도 좀 이런 사이클로스를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번역 모델을 이제 하는데 번역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뭔가 나는 학교에 간다가 예를 들면 I go to school로 번역이 된다고 하면요. 이것도 저희가 unpaired 세팅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한글 문장이 한 10,000개쯤 있고 그냥 영어 문장이 또 한 10,000개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한글 문장에서 영어 문장으로 바꿔주는 번역 모델을 하나 생각하고요. 이게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한글을 영어로 바꿔주는 어떤 그런 모델을 하나를 만들어두고 그 다음엔 이 영어를 다시 뭔가 한글로 만들어주는 다시 번역을 거꾸로 해주는 모델을 또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아까 지금 여기서의 사이클로스가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이 되어서 이제 나는 학교에 간다가 I go to school로 제대로 번역이 됐다면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번역 영어로 된 어떤 그 문장을 받아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모델은 바로 이거를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동일한 문장으로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해내야겠죠. 그러면 입력으로 주어진 문장과 출력으로 주어지는 어떤 문장이 한번 갔다가 오는 거죠. 영어 버전으로 갔다가 오게 되면 이 두 개 문장이 정확하게 동일해야 된다. 이게 곧 이제 사이클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쪽에 머신 트랜스레이션 NLP 쪽에서는 이걸 백 트랜스레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로스, 그러니까 로스 개념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이걸 역번역을 한다 해갖고 역번역. 네, 그래서 이제 백 트랜스레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 트랜스레이션에 기반해서 요거 머신 트랜스레이션 모델을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페어드 세팅이면은 뭐가 좋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은 이제 페어드 세팅입니다. 즉 나는 학교에 간다에 해당하는 이제 그거에 이제 번역되는 문장은 I go to school이어야 된다라는 정확하게 그 페어드 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기본적인 번역의 이제 데이터의 세팅인데요. 이제 언페어드 세팅은 기본적으로는 뭔가 저희가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아서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로 만들어낸 이 문장들이 예를 들면 되게 많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까지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랑 영어 간에는 뭐 번역이 많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랑 뭐 예를 들면 뭐 글쎄 우간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간다어에 번역된 어떤 그런 콜퍼스는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페어드된 세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뭔가 번역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좀 약간의 소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이클로스가 꼭 이제 징검다리가 하나만 갔다가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영어가 됐다, 영어가 프랑스어가 됐다, 프랑스어가 다시 한글이 되면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게 뭔가 이렇게 패스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저희가 모델을 또 구성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번역에서 또 이게 번역에서 완전히 언페어드 세팅에서 이게 번역이 학습이 잘 되지는 않고요. 이게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워드 레벨의 어떤 학습에 해당하는 그 페어드된 세팅은 좀 있다라거나 아니면 좀 부가적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세팅. 지금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이제 영어와 한글 간에 번역된 어떤 페어드된 데이터가 한 10개밖에 없고
예를 들면 990개의 문장이 영어에서도 있고 영어에서의 990개 문장 그리고 한글에서의 990개 문장이 따로따로 있고 얘네들은 뭔가 번역된 그 쌍이 아닌 거죠. 그럼 이 10개만으로 뭔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듯이 저희의 그 페어드 세팅에서 저희 그 트랜스레이션 모델을 학습을 한 후 이제 그 나머지 990개의 영어 그리고 990개의 영어에 대해서는 한글에 대해서는 이 사이클로스를 통해서 백 트랜스레이션으로 갔다가 오는 게 자기 자신의 문장이 되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면 뭔가 이 양쪽이 다 좀 잘 학습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NLP 쪽에서도 이런 뭐 사이클로스에 기반한 어떤 모델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시 저희가 10분 쉬었다가요 3시 7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메일을 아까 받았어요. 제가 저기 예. 아, 예. 제가 스케줄 제가 못해봤는데 지금 오늘 강의를 계속 좀 뭔가 하고 있어갖고 저기 미처 체크를 제가 못했는데요. 네. 네. 아, 26일이요? 아, 그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광화문이요? 아, 그게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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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네. 아, 네. 아, 예. 아, 네. 아, 예, 제가, 예, 오후에는 제가 좀 일이 있고요. 오전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정확하게 몇 시부터 그게 될까요? 시간이?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7월 26일이시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쪽만으로 이렇게 좀 뭐 강의가 뭐 짧긴 하지만 뭐 이틀로 이렇게 구성된 요거 네. 요거 혹시 뭐 어디에 좀 쓰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애플리케이션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고자. 있으시면 혹시 얘기 혹시 간단하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 뭐 저기 약간의 그 상업적으로는 이게 뭐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았고 네, 상업적으로는 이게 그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뭔가 라인이나 이런데 메신저에서 이제 그 자기 얼굴을 가지고 그 뭐 약간의 뭐 캐리커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이모티콘이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좀 생성을 해주도록 하는데 좀 쓰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뭔가 그 네이버 웹툰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 제목이 제가 까먹었는데 그뭐 자신 그건 좀 솔직히 어떤 그 본인 얼굴 같아 보이진 않던데 그 본인 얼굴이 이렇게 그 실제 그 캐릭터의 그러니까 주인공 캐릭터로 그 만화 속에 등장을 해서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식의 모델들의 이제 아마 이런 뭐 픽스 투 픽스 사이클간 뭐 이런 류의 이제 모델들이 아마 쓰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네, 그런 어떤 컬러라이제이션 관련한 일들을 좀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역시 이제 뭐 그런 웹툰 쪽 관련해 갖고요. 그 저희가 뭔가 스케치만 하면 뭔가 컬러라이제이션이 좀 네, 바로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때 이게 한번 보여드렸나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저희가 지금 배운 그 픽스 투 픽스니 뭐 사이클겐이니 이런 류의 모델들로 이제 다 처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모델 구조가 어디 나와 있을 텐데. 네, 뭐 하여튼 거의 뭐 픽스 투 픽스 같은 거를 쓴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제너리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쓴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논문을 저도 쓰지만 이게 하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해갖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이 사이클간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예제들 좀 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요. 이건 이제 S3HN2 이제 엠리스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시 이제 언페어드된 두 개의 도메인이 있고요. 그 엠리스트 데이터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 엠리스트 데이터랑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디짓 데이터로서 이 스트립 뷰 하우스 넘버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맵 구글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길거리 사진들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구글맵에서 이제 스트릿 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거 다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데요. 뭔가 이제 그 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집에 말 그대로 하우스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번호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 하여튼 집 주소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 번호들이 붙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실제로 그 디짓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잘라갖고 이제 그 어떤 그 디짓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리얼월드의 사진 속에서 이제 뽑아놓고 그렇게 이제 수집을 한 데이터가 이 스트릿 뷰 하우스 넘버에 해당하는 데이터고요. 그 두 개의 도메인을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네. 뭐가 뭐죠? 257이 257로 이렇게 바뀌고 네. 그리고 또 거꾸로 네. 그 사이클간은 이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그 어떤 학습된 모델이 있을 때 그 반대쪽에서 이제 원래 그 도메인 쪽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그 역변환에 해당이 되는 그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이 항상 페어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이제 학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클로스를 저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이클로스를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좀 베리언트 이런 기본적인 이런 뭐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의 모델들의 여러 또 베리언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생성 모델은 생성 모델이고 역시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해서 뭔가 애드버서리얼 러닝까지 이제 하되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에서 뭐로 바꾸냐 하면은요 실제로 텍스트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도록 하는 태스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his flower has small round violet 뭐 패턴인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요 텍스트에 걸맞는 혹은 부합하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태스크로서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입력 출력이 이게 입력이 되고요. 이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러면 저희는 입력만 요 이제 텍스트에 맞는 그 인코더를 붙여줘서 거기서 만들어진 이제 뭔가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바탕으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저희는 디코딩을 이제 그 디컨볼루션 기반의 이제 디코딩을 해서 이 이미지로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일 수 있는데 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요 이제 문장을 저희가 보통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LSTM 인코더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LSTM을 가지고 네, 이 단어들을 쭉 이렇게 인코딩을 하고 저희가 뭐 보통 이제 바이디렉셔널 LSTM을 쓰게 되면 이제 쭉 이 방향으로 해갖고 요 끝에 있는 벡터 하나랑 또 이쪽에서 시작하는 벡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에 또 하나 그 두 개를 이제 보통 컨캣을 해갖고 이 문장의 뜻을 전체적으로 이 문장의 전체 뜻을 이제 내포하는 어떤 그 벡터를 저희가 얻게 되고요. 그 벡터가 이 파란색으로 나타내진 이 벡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그 일반적인 그 제너레이터 우리가 쓰는 겐에서는요.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랜덤 벡터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짤막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그 길쭉한 어떤 벡터입니다. 뭐 예를 들면 3차원이다. 그러면 이 3차원에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으로 이제 다 가우시안 0,1에서 만들어진 노이즈 벡터 혹은 랜덤 벡터가 되고요. 자, 이 문장에서 이제 저희가 뽑아낸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이 파란색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아까의 그 카테고리컬한 정보로서의 뭔가 원합 벡터는 비록 아니긴 하지만 요거 자체가 네 저희의 그 컨디션을 주는 부가적인 어떤 그 추가되는 정보를 주는 그 벡터로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뭔가 벡터를 생성해서 거기서부터 이미지를 생성을 하되 이 텍스트의 뜻을 포함하는 이 벡터를 잘 이제 고려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라라는 형태로 한 겁니다. 나머지 스토리는 혹은 나머지 제너레이터의 구조는 그냥 동일한 그 디시겐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디컨볼루션 기반의 구조.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디코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아까 보시면 그 뭐 A 시간이니 C겐이니 그런 류의 구조입니다. 다. 그 구조로 여러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요. 제가 쭉 해서 지금 보시면 요거 하나 있잖아요. 요만큼. 요게 지금 컨브 맵입니다. 컨브 맵.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이제 컨브 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컨디셔널 겐 구조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어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생성된 이미지가 실제로 이제 저희한테 애초에 처음에 주어졌던 저 텍스트의 뜻을 잘 그거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이미지 정보를요, 요 이제 텍스트 혹은 요 문장에서 뽑아진 요 인코딩된 요 문장을 나타내는 벡터를 저희는 아까 이게 만약에 카테고리컬 정보였다 그러면 이게 뭔가 디짓 3에 해당하는 이미지다라고 한다면 이 뒤쪽에 저희가 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컨캣을 해갖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자체가 이제 댄스 벡터고 하니까 이거를 좀 뒤쪽에서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 이미지도 꽤 그래도 인코딩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컨브 맵에서 이제 도달이 됐을 때 이 액티베이션 맵에다가 요 이제 뒤쪽에다가 컨캣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캣은 또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디멘전이 예를 들면 한 5디멘전이 됐다. 그리고 지금 이 액티베이션 맵이 예를 들면 2x2라는 이제 스페이셜 레졸루션, 그 다음에 여기서의 뭐 예를 들면 디멘전 혹은 그 채널 개수가 뭐 512다. 그러면 이 512에다가 이 뒤쪽에 이 5디멘전을 컨캣을 해주되 이 2x2의 모든 어떤 각각의 그 리전 혹은 포지션마다 다 컨캣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사진 그 채널별로 그러니까 채널을 추가해갖고 그 밑에 해당 값을 쭉쭉쭉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x1x 5짜리의 요 얇은 요 한 줄짜리의 벡터를 이 줄을 다 이제 2x2의 각각의 영역들에다가 쭉쭉쭉 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컨캣을 해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이거는 이 정보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이게 부합하는 어떤 이미지와 어떤 텍스트의 그 페어인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신테시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당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멀티모달러티가 좀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 이제 입력 텍스트가 있을 때, 요 입력 텍스트가 있을 때 저거를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저거에 이제 부합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답이 당연히 하나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하나가 아니도록 해주는 그 요소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원래 저기 제너레이터에 있었던 그 랜덤 벡터 있잖아요. 그 랜덤 벡터가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면 결국은 이 문장의 뜻을 나타내는 이제 이쪽 벡터, 이제 요 벡터의 문장의 뜻을 그대로 좀 가져가되 저 이제 앞에 붙는 저 3차원의 랜덤 벡터가 이렇게 저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여기에 생성되는 이미지들도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모델러티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모델러티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뭔가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라고 한다면 저희는 거의 10종 8구 혹은 뭐 제가 100 하여튼 뭐 대부분의 경우 어느 시점인가에 저 랜덤 벡터를 그냥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 랜덤 벡터를 적당히 바꿔가고 뭔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예를 들면 픽스 투 픽스 같은 경우에도요. 픽스 투 픽스나 아니면 그 사이클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사이클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이제 이미지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뭔가 변환이 되는 이 구조에서도 저희가 뭔가 이제 멀티모델러티, 그러니까 하나의 입력이 들어가서 여러 개의 가능한 출력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이 인코더, 디코더에서 어느 시점인가에 그냥 랜덤한 벡터를 슬쩍 끼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디코더 이렇게 이제 되면은요,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주어지는 벡터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랜덤 벡터를 슬쩍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디코딩이 되니까 뭔가 그때그때 좀 다른 어떤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뭐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이제 뭐 크게 새롭게 뭐 말씀드릴 건 많이 없고요. 이게 이제 주어진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텐스 인베딩 벡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구조 중에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전체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이제 중간 레이어쯤에 저희가 그 문장 벡터를 슬쩍 끼워 넣어줬잖아요. 컨캣을 밑쪽으로 뎁스 방향으로 해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 나타내져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거를 좀 단순하게 나타낸 그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버전의 그림으로서 이제 이 인베딩 벡터, 그러니까 그 문장을 나타내는 그 인코딩 벡터랑 그 순수한 그 랜덤 노이즈 벡터를 이렇게 추가를 컨캣을 해줘갖고 컨디셔널 겐의 형태로 이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역시 아까 저희가 봤던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도식화한 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쭉 뭐 넘어가서 이제 그 리얼 이미지가 있고 아까 그 네거티브 샘플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리얼 이미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지 자체가 생성된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이미지일 때에도 저희가 이 문장을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문장 중에 이제 그 완전히 생뚱맞은 문장을 저희가 인코딩을 해갖고 그 인코딩된 벡터를 저희가 사용을 하면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게 리얼이냐 페이크냐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엔드 연산에 의해서 뭔가 실제로 이게 부합하는 텍스트와 이미지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부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학습 데이터는 이제 그 레이블은 이제 0 혹은 이제 페이크 혹은 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것은 뭐 이 스택간이라고 해갖고요. 역시 이제 텍스트를 이제 이미지로 바꾸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의 요소가 혹은 하나의 좀 흥미로운 요소가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컨디셔닝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 랜덤 벡터를 저희가 이렇게 추가를
추가가 아니라 저게 기본적으로 애초에 오리지널 입력이죠. 제너레이터를 이제 구동을 하는데 처음에 주는 이제 랜덤 벡터, 뭐 3차원짜리 0,1에서 뽑는 독립적인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3차원 벡터.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여기 문장에서 이제 저희가 뽑아낸 어떤 인코딩 벡터가 있다면 그 인코딩 벡터를 뭔가 이쪽으로 이렇게 컨캣을 해줘갖고 아까 그 모델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은 좀 뭐 좀 약간은 해석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랜덤한 요 정도는요. 요 3차원 벡터에서의 어떤 그 랜덤한 값들은 바로 순수하게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좀 바뀔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벡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에서 주어지는 이 문장으로부터 뽑아낸 그 문장의 뜻을 내포하는 벡터는 말 그대로 그 문장 뜻을 잘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벡터를 이 문장을 나타내는 인코딩 벡터를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처럼 저거를 적당히 펄터블을 하는 겁니다. 즉 문장을 나타내는 벡터도 그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이 정해진 문장이 있다면 항상 정해진 똑같은 벡터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 벡터도 예를 들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어떤 문장이라 하더라도요. 그 문장 자체가 이제 이리저리 다른 단어들로 좀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거 굳이 예를 들자면 this bird has a very short beak, 뭐 and is gray with 어쩌죠. 그리고 and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인코딩 벡터도 살짝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큰 틀에서 보면 저 의미를 가지는 이 어떤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어떤 이 정해진 벡터로만 인코딩이 될 것이 아니라 이 벡터에서도 적당히 노이즈가 추가가 된 버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노이즈를 추가를 할 때에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썼던 것처럼 저희가 각 디멘전별로 얼마나 펄터블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허용량을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이제 그 어떤 애초에 주어지는 그 입력 벡터가 있을 때 그 문장을 인코딩을 했을 때 나오는 입력 벡터를 가지고요. 저희는 실제로 어떤 이쪽에 추가가 될 이제 4디멘전짜리의 인코딩 벡터를 뽑아내고 여기에 이제 시그마 혹은 저희가 노이즈를 추가할 그 허용량을 결정을 해주는 그 4디멘전짜리의 벡터를 또 동시에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을 이제 가우시안 스탠다드 가우시안의 역시 또 4디멘전al 벡터랑 또 곱해서 이거를 이제 실제 이쪽에다가 더해줌으로써 생성된 요 이제 4차원짜리 이미지 인코딩 벡터 문장을 나타내는 인코딩 벡터를 적당히 펄터블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벡터를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붙여서 뭔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모듈을 거의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그 가운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 그 부분과 굉장히 흡사한 어떤 부분을 해주는 것을 이제 뭔가 컨디셔닝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적당히 이제 노이즈를 추가를 한다 해갖고 그런 의미로 뭔가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뭔가 그 컨디션 자체, 그 컨디션 벡터, 문장에서 나타난 컨디션 벡터가 추가가 된 어떤 벡터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제너레이터를 이제 실제로 구동을 해갖고 이제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요.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까 그 프로그레시브 겐에서 이제 보시던 그러니까 이미지를 처음에는 좀 작은 이미지만 생성을 하도록 이제 뭐 좀 초반 레이어들을 저희가 좀 학습을 개만 좀 하고 그 다음엔 좀 큰 이미지를 그 다음에 생성을 하도록 해서 이제 레이어들을 이렇게 점차로 쌓아나가는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은 비슷한 어프로치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이미지 사이즈가 256 x 256인데 그거를 이 제너레이터에서 한 방에 생성을 하지 말고요. 일단 64 x 64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제너레이터에서.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뭘 하느냐?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따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즉, 자 이쪽은요. 이 디코더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순수 제너레이터만 있습니다. 컨디셔닝 하는 저 센텐스 벡터가 붙긴 했지만 어쨌건 랜덤 벡터에다가 저걸 시작으로 해갖고 이제 순수하게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네트워크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든 어떤 이미지가 사이즈가 64x64일 때, 그 64x64를 그 컨볼루션을 통해서 다시 인코딩을 해서 이제 좀 작은 어떤 인코딩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게 이 다운 샘플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냥 무시해 버리신다면, 이게 이렇게 좁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는 형태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서 보통은 이제 나비 넥타이가 이렇게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길이가 요 이제 인풋 및 아웃풋에서의 이제 디멘전이 뭔가 동일한 형태로가 오토 인코더 같은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 상에서는 왼쪽에 주어지는 이미지, 오른쪽에 주어지는 이미지가 크기가 거의 같을 때가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는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코더에 들어가는 이제 인풋 이미지는 64x64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256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사이즈의 이미지로 디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코딩 이미지가 64x64가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기반으로, 저거를 스타팅 포인트로 해서 인코딩을 했다 디코딩을 하면 뭔가 아까 이 제너레이터에서 한 방에 이제 256짜리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이 퀄러티가 조금 더 좋다. 약간 이런 겁니다. 아까처럼 이제 순차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서 X친 이 부분을 지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일단 인코딩을 했으면요, 그 인코딩된 벡터에다가 저희는 아까 이게 지금 동일한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을 나타내는 이 문장에 부합하도록 하는 그런 뜻을 저희가 또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컨디셔닝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노이즈를 추가를 해주는 어떤 버전, 그 모듈을 거쳐서 좀 펄터블된 이 문장을 나타내는 벡터를 뽑아서 그거를 이쪽에다가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붙여줄 때는 여기서 보시듯이 스페이셜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저게 이제 그 어떤 문장의 인코딩 벡터를 그 뎁스별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맞춰서 다 복사를 해줘서 그냥 쭉 다 깔아주는 이런 버전을 했기 때문에 스페이셜 레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지듀얼 블락은 이제 저희가 디코딩을 할 때 그 리지듀얼 커넥션을 이렇게 스키 커넥션을 씀으로써 좀 이제 디코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사용을 한 그런 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파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을 때는 이제 쭉 이제 뭔가 인코딩 벡터를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4x4일 때까지 오고, 그 다음엔 또 여기서 아까 주어졌던 그 문장 벡터 있잖아요. 그 문장 벡터를 아까는 이제 생성을 하는 용도로 다양하게 좀 펄터블한, 다양하게 좀 랜덤한 어떤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 문장을 그냥 바로 이쪽으로 이제 붙여줍니다. 역시 이것도 스페이셜 레플리케이션입니다. 뎁스 방향으로 쭉 깔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128인 게 여기에 디멘전이 128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8짜리에 1x1x 128을 여기 4x4니까 이제 4x4를 이렇게 복사를 해줘서 밑으로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금 컴브 뭐 그다음에 뭐 해갖고 최종적인 값 하나를 뽑아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문장과 부합하는 이미지인지를 이제 리얼 페이크의 정도와 함께 따지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아까 64x64짜리의 이미지 만든 거를 이 인코더 디코더의 입력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지금 64x64짜리의 작은 이미지에 대해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 문장을 이렇게 컨디셔닝 벡터를 줘서 이 문장에 부합하는 어떤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로서 잘 생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판단을 해주는 작은 사이즈 이미지 버전의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따로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나요? 적당한 시점에서 슥슥 띄워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컨디셔닝 어그멘테이션 된 거 있잖아요. 네. 그 스테이지 1이랑 2에 들어가는 거랑 다른 거죠. 요거랑 요거요? 예. 거기 녹색. 그게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랜덤 샘플이 되어져서 나오는 요 벡터가 아마 요거랑 이제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어떤 예제에 대해서는 같아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추가된 노이즈와 얘 만드는데 추가된 노이즈가 조금 다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같은 거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게 이쯤 되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뭔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게 실제로 참 동작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한 측면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뭐 됩니다. 네. 네. 그게 하여튼 이게 그래서 이제 모델 이름은 스택간입니다. 스택간은 뭐냐면 스태킹을 한다. 그러니까 스태킹을 한다는 게 글쎄요, 저게 뭘 스태킹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두 개 중에 헷갈리는데요. 스태킹이 그러니까 그 문장 벡터를 네 그렇죠. 여기서 스택간은 이제 이미지를 아까 프로그레시브 간처럼 이게 그 작은 사이즈로 먼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큰 사이즈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구조는 다 설명을 좀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게 뭐 스타간이라고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간을 조금은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장을 했냐 하면요. 저희가 아까 그 사이클간에서 또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즉 이제 뭐 얼룩말을 갈색말로 바꾸는 어떤 트랜슬레이션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얼룩말을 갈색말 그리고 역변환에 해당하는 모델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갈색말을 또 얼룩말로 바꾸는 모델이 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즉 이 말은 저희의 이제 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입력을 받아서 특정한 종류의 아웃풋을 내주도록 하는 딱 그 역할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얼룩을 갈색으로 바꾸는 그 트랜슬레이션 모델의 경우 입력에다가 저희가 갈색말을 넣어준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게 저희가 학습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 네트워크가 사용되도록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변환을 담당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어떤 입력 이미지가 그게 뭐 갈색말이었든 뭐 저기 뭐 얼룩말이었든 그게 무슨 말이었든 상관없이 그냥 다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도 역시 저희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그 종류의 말로 출력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이 이제 여러 종류의 이미지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여러 종류 중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단 하나의 모델로 하자라고 하는 게 스타간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이름이 스타간이냐면요, 이게 저희가 이게 뭐 얼룩말, 그다음에 이게 갈색말, 이게 뭐 백말, 그다음에 이거는 뭐 글쎄요 깜장말 이렇게 있으면 이 각각의 말을 하나하나의 서로 다른 도메인으로 본다면 여기서 일로 변환하는 모델 하나, 또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또 이거 하나, 또 이거 하나 이렇게 있어서 총 지금 4개의 서로 다른 도메인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페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총 4 곱하기 3, 총 12개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순서가 다 상관이 있죠.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얼룩에서 갈색, 갈색에서 얼룩말로 바꾸는 그 2개의 모델은 엄연히 그러니까 모델의 구조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파라미터는 당연히 다른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모델을 여기 가운데 턱 하니 두고 어떤 입력이 들어와도 어떤 종류의 말이 들어와도 내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말로 출력을 해줄 수 있다. 약간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멀티 도메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모델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유니파이드 된 어떤 그 겐 모델이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네, 모델 구조를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고요. 이거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아이코닉하게 아이콘화 해갖고 좀 표현한 게 이게 약간은 그 이게 아마 그 딥마인드였나 딥마인드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 하여튼 뉴런넷을 표현하는 혹은 그 도식화하는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 되게 좀 다양한 스타일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뭔가 간단화한 형태로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나타나는 뭐 각 레이어별로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어떻고 뭐 이렇게 직육면체니 이런 거 전혀 없이 뭔가 되게 뭔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타낸 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 기본적으로는 입력 이게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이게 아웃풋 레이어입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요 레이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게 풀리 커넥티드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아닐까요? 네,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록 1D에서의 컨볼루션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풀리 커넥티드여야 한다면 이게 여기 이 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컨볼루션인 이유는 이게 하여튼 1D여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걸어서 요거 만들어내고 또 필터가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커넥션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컨볼루션 CNN을 나타내는 어떤 구조로서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 사실 뭐 별게 없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배웠던 C간이나 A시간 중에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주어지는 이미지는 그 리얼 혹은 페이크의 그 이미지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그러니까 C간 같은 경우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저희가 그 해당 레이블을 같이 주어서 이게 실제로 궁합이 맞는 애냐 혹은 부합되는 애냐에 대한 리얼 페이크를 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입력으로는 그 레이블 자체는 주지 않고 레이블 자체 주지 않고 이미지만 주고요. 여기서 이제 리얼 페이크를 판단함과 동시에 이제 그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종류가 이제 얼룩말, 갈색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백색말까지 있었다면 말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세 개 중에 이제 어떤 말인지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A 시간입니다. 어그질리어리 클래시파이어 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이 제너레이터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기본 아이디어는 사이클겐입니다. 사이클겐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을 이제 어떤 이미지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말의 종류든 상관없이 그냥 입력으로 받는 거는 저희가 그걸 받는 거는 그냥 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저희가 학습할 때 얼룩말도 주고 갈색말도 주고 요 한 모델 내에 그냥 이런저런 어떤 이미지들을 주면 이 모델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말들을 다 보고 뭔가 인코딩을 하겠죠. 근데 이제 디코딩을 저희가 어떤 원하는 도메인으로 이제 디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가 입력으로 준 게 뭐 갈색말이었든 뭐 하여튼 뭐 얼룩말이었든 우리는 요 말을 이제 백색말로 변환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거를 뭐 갈색말로 변환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우리가 의도하는 어떤 타겟,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타겟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겟 도메인의 그 레이블을 어떻게 주느냐? 네, 바로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 저기 컨디셔널 그 원합 벡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밑으로 깔아주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타겟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말의 종류가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말이 하여튼 무슨 종류였는지 원래 이 말이 갖고 있던 종류는 일단은 뭐 저희는 상관 안 하고 저희는 바꾸고 싶은 그 말의 종류를 그 3차원의 그 벡터 중에 그 원합 벡터로 만들어줘 갖고 그 RGB 그 밑에 채널을 이렇게 더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1에 해당하는 값을 그냥 다 이렇게 복사를 해줘갖고 한 장을 다 1인 어떤 그 사진 한 장을 깔아주는 거죠. 그 해당 원합 벡터 자리.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아까 그 엠리스트처럼.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네트워크는 뭔가 이제 이미지를 이제 디코더에 의해서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타겟 도메인 이게 이제 얘는 하여튼 얼룩말이었고 이제 얘가 이제 갈색말에 해당하는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을 줬으면 이거는 하여튼 뭐 갈색말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이클로스를 저희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로스를 발생을 시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네트워크는 어떤 종류의 도메인으로 변환이든 상관없이 다 담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이클로스를 생각해 보시면 갈색을 얼룩말로 하는 트랜슬레이션 모델이 있었고 얼룩을 갈색말로 바꾸는 또 다른 종류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파라미터가 완전히 다른.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걸 그냥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파라미터가 쉐어드된 모델입니다. 그 다음엔 단지 우리는 뭐만 바꿔주면 되냐? 이 어떤 페이크 이미지, 이게 그러니까 페이크냐 아니냐는 지금은 중요하진 않고요. 이 이미지를 이제 입력으로 주고 여기에 이제 타겟 레이블,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그 타겟 레이블을 바로 원래 이 이미지가 갖고 있었던 얼룩말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처음에는 이 이미지를 갈색말로 바꾸라고 했다가 다시 이 모델에 똑같이 주되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의 말의 종류였던 얼룩말로 바꾸라고 하면 이게 같은 모델을 통과를 시켰대 아까의 그 사이클로스에 해당하는 게 정확하게 이제 되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이게 리컨스트럭티드 된 이미지와 이제 L2로스를 저희가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로스를 아까 그 사이클간에서처럼 그대로 이제 발생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 그냥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의 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동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크 이미지가 여기서 이제 갈색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넣었을 때에 실제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이미지가 영 허접하면 이제 페이크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값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죠. 그렇게 이제 애드버서리얼 러닝을 통해서 이 제너레이터가 그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스코어 값을 리얼 스코어 값을 올리도록 학습을 할 거고요. 또 이제 동시에 이제 이쪽 아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페이크 이미지가 얘가 이제 만들었으면 이 갈색말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거를 실제로 갈색말이다라고 클래시파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겠죠. 그렇죠.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갈색말을 여기다 넣었을 때 이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이 실제로 내가 의도한 대로의 저 갈색말로 이제 클래시파이가 되도록 갈색말에 해당하는 그 원합 벡터를 여기에 이제 레이블로 줘서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지금 바뀌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맨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D 파라미터 뭐 G 파라미터에서 여기는 G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의 스코어를 올릴 수 있도록 그 갈색말에 해당하는 스코어를 올릴 수 있도록 백프랍 이쪽으로 쭉 가져와서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는 계산은 하나 여기서 파라미터는 업데이트하지 않고 얘만 이제 저희는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너레이터는 실제로 이제 페이크 이미지는 실제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되도록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되고 또 동시에 만든 이미지가 여기서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로 주었던 이 갈색말에 부합하는 갈색말에 해당하는 이미지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스타간이라고 하는 어떤 기법의 구조가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 하이 레벨에서의 기본 아이디어는요 뭐냐면 뭐 사실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도요 그 구글에서 뭐 전 세계 뭐 한 뭐 100몇십 개의 언어를 동시에다 뭔가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뭔가 모델을 만들었다. 뭐 그런 논문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쓴 어떤 구조 자체도 여기서 쓴 구조랑 이제 대충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 한글을 뭔가 불어로 만드는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모델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글을 또 영어로 만드는 거 이거는 아까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거대로 모델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그 언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딱 이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페어들에 대해서 모델을 저희가 다 처음부터 랜덤 이니셜라이즈해서 다 따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저희는 하나의 쉐어드 인코더 및 디코더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했더니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을 다 동시에 핸들링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좀 로버스트한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입력 데이터들을 그거 상관하지 않고 다 인코딩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도메인으로 이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그 도메인 그 레이블만 저희가 주면 그거대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나온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그 어떤 멀티태스크 러닝 혹은 그 여러 랭귀지들이 동시에 다 이렇게 해주는 그 쉐어드된 모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입력 문장을 줄 때 그 입력 문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 입력 문장이 번역되도록 하는 그 번역되었으면 하는 그 타겟 랭귀지 있잖아요. 그 타겟 랭귀지 정보를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이 뭔가 이게 맞나? 타겟 랭귀지 정보를 주나 입력 랭귀지 정보를 뭐 대충 뭐 이게 쉐어드된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그런 정보 자체를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입력으로 저희가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저희 네트워크가 그거에 따라서 똑똑하게 그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이게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이제 쉐어드된 어떤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이제 기존 모델들을 조금 뭔가 변형을 한 거다가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여기까지. 왼쪽 A 네. 그 B 그러니까 D 그림은 페이크에 대한 트레이닝 요 그림이요?
G를 트레이닝하는 거죠? 지금 이거요? 아니 이거는 A와 B, C, D 이거요? 예, 네. 제너레이터만 트레이닝. 이거는 지금 G를 트레인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건 D는 트레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D가 트레인이 되는 것은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게 좀 여기에 보시면 괄호하고 1번, 2번, 1, 2, 1 이게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제 뭐냐면요. 이제 리얼 이미지일 때는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리얼 페이크 중에서는 리얼로 나와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또 이제 해당 그 디짓 레이블로 클래시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스가 여기가 다 발생이 돼서 1번, 1번이 여기 다 있는데 페이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아까 제가 조금 한 1시간 전쯤인가 말씀드렸던 그 이슈인데 이제 페이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뭐 3번에 해당하는 페이크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그게 들어왔을 때 실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그걸 뭔가 실제로 뭐 약간 그 이슈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애매하니까 그걸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크 이미지에서는 잘 보시면 리얼 페이크 요거 기준으로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이 되지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발생되는 로스는 저희는 무시합니다. 여기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저희가 굳이 써주지 않습니다. 네. 저기서는 네. 페이크 이미지로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어디요? 지금 제너레이터 트레이닝. 제너레이터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당연히 페이크 이미지로만 학습이 되죠. 그거는 이제 기본 간 구조의 겐 구조에서. 네. 그럼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요 구조가 조금 좀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shared then encoder decoder 모델을 쓰면 이게 실제로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아까는 얼룩을 갈색을 얼룩말로 만드는 그 모델을 따로따로 두면 어떻게 보면 그 태스크에만 최적화가 되면 그 하나하나는 오히려 그게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 개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조금 이게 카운터 인투이티브 할 수는 있지만 좀 그 모델이 오히려 하나씩 따로 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약간은 이제 여기 그냥 요 그림에서 이제 그게 뭔가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가 한 10개쯤 있고 여기 데이터가 한 20개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10개로 맞추겠습니다. 요 왔다 갔다 하는 요 네트워크는 저희가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이 페어는 한 1000개쯤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네트워크는 이제 1000개의 데이터에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00개처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잘 되겠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10개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하니까 이거는 사실 뭐 학습이 잘 될 리가 좀 만무하죠. 근데 이제 요 가운데 이 인코드 이렇게 놓게 되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어쨌건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뭔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총 개수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데이터 저희가 갖고 있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로 다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제너럴라이제이션 케이퍼빌리티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버피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방지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멀티태스크 러닝의 또 기본적인 또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태스크 러닝이 실제로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별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를 저희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남자 여자로 이제 구분하는 모델과 이제 뭔가 나이로 이제 구분하는 모델을 예를 들면 10대, 20대, 30대에 해당하는 이 나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치면요. 저희가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할 때 남자 여자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한 50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이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한 300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 패스는 50장의 사진만으로 학습이 될 거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쓰이게 되는 요 패스는 지금 300장의 사진으로 이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듯이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커먼한 그 shared then encoder 파트 저쪽 그 shared then 어떤 그 네트워크 구조는요 총 지금 350개의 데이터가 학습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이제 위쪽은 하여튼 50개만으로 이 아래쪽은 300개만으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훨씬 더 적은 이렇게 됩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요거까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요 멀티태스크 러닝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측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요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를 다 써서 이 네트워크를 뭔가 학습을 하는 이런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약간은 조금 뭐 트릭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얼굴에 해당하는 데이터고요. 저희가 이제 얼굴이 그 실제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남자, 여자 아니면 나이에 해당하는 레이블 뭐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레이블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면 50장의 사진은 실제로 이게 어떤 그 얼굴 표정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한 300장의 이미지는 이게 뭐 나이대에 해당하는 뭔가 이미 그 레이블을 갖고 있는 거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의 그 타겟 레이블을 지금 타겟 레이블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 이미지랑 더불어서 저희가 그 클래스를 이렇게 밑으로 쭉 깔아주는 거잖아요. 타겟 그 도메인의 레이블들을 그 이미지 인풋 이미지의 이 밑쪽으로 이제 깔아줬었잖아요. 그 깔아주는 레이블들을 저희는 이 어떤 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게 실제로 뭔가 표정에 해당하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게 뭐 원합 벡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뭔가 찡그린 표정, 웃는 표정, 무표정한 표정, 행복한 표정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중에 하나로만 1이 되어져 있는 원합 벡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아까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데이터는 두 가지 종류의 레이블 중에 한 종류의 레이블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종류의 레이블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실제로 이제 표정에 해당하는 레이블, 그쪽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에서 뽑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나이대에 해당하는 레이블은 이 이미지에서 나이대에 해당하는 레이블은 전혀 우리 데이터셋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들은 0으로 세팅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마스크 벡터라는 거를 저희가 줘서 이제 1과 0이라는 값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1과 0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저거 자체도 저희가 밑에 그냥 컨캣을 해주는 그냥 한 장의 그 어떤 채널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 1과 0이 이제 나타내는 의미는 이 1이라는 게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요 레이블 세트, 저 주황색에 해당하는 레이블 세트는 내가 실제로 준 레이블이고 이제 여기에서 세팅한 레이블 세트는 내가 이제 실제로 주지 않은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무시되었으면 하는 어떤 레이블이다라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준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이게 원합 벡터가 100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웃는 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웃는 표정. 그리고 이거는 뭔가 무표정이었습니다. 무표정이 뭐 무표정이 두 번째 디멘전이라고 하면 좀 지저분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표정한 얼굴을 지금 웃는 표정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별로 웃기는 안 생겼는데 이게 남자 여자로 바꾸는 예제였고 예제가 좀 그거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바꿔서 저희가 이게 웃는 얼굴이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웃는 얼굴에다가요 저희는 다시 이 레이블을 이렇게 컨캣을 해줘갖고 그 사이클로스를 발생을 시키되 여기에 다시 이제 웃는을 1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이제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무표정이 두 번째 디멘전이다 그러면 0, 1, 0, 0, 0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여기는 그냥 0이라고 주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의 레이블이 밸리드한 레이블이고 이거의 레이블은 무시해줄 레이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쭉 오면 여기서 리컨스트럭션 로스, 엘트 로스가 발생이 되는 거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사이클 로스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레이블, 지금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변환을 한 거는 저희가 일단은 이 타겟 레이블이라는 거는 저희가 변환하고자 하는 그 해당 도메인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여기 값을 저희는 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안 채워줄 수는 없고 다만 여기를 0으로 세팅을 해줌으로써 여기는 내가 일단은 값을 채우긴 해야 되니까 적당히 0으로 채웠고 이 값을 나는
네트워크 상에서 무시해줬으면 좋겠다. 타겟 레이블로 이제 고려하지 말고 무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준 거고, 이것만 이제 내가 실제로 준 타겟 레이블이다. 그리고 그게 웃는 얼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메인은 그러니까 이 나이대의 어떤 타겟 나이대로 변환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네트워크한테 무시하라고 했고, 여기서 발생된 이미지는 그래서 이제 딱 얼굴 표정만 이제 웃는 얼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레이블이 어디에서 중요하느냐? 바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리얼 페이크 하고요. 이쪽에 이게 실제로 웃는 얼굴에 해당하는지 웃는 얼굴로 클래시파이가 되는지를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여기는 그 클래시파이어가 얘 리얼 페이크 하나랑 여기서의 그 어떤 표정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어그질리어리 클래시파이어가 하나 더 있어갖고 이쪽이 나이대 클래시피케이션이 또 수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아까 보셨던 여기에 뭔가 웃는 얼굴이 들어왔고요. 웃는 얼굴이 들어왔고, 여기서 실제로 정말 웃는 얼굴로 세팅된, 그러니까 실제 리얼 이미지고 실제 웃는 얼굴이다라는 레이블을 가진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쪽을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웃는 얼굴이 나와야 되고, 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리얼 페이크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뭔가 여기 네트워크는 여기 네트워크대로 이제 다 뭔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구조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요거를 아까 이제 밸리드한 어떤 레이블로서 이제 얘를 삼았다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입력으로 준 게 이제 표정 레이블만 있었던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 얘를 했던 거라면, 이 네트워크에 이 표정 데이터가 30개가 있었고 이 나이대 레이블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 300개가 있었다, 50개 있었고 300개가 있었다. 그럼 이 300개에 해당하는 나이대를 바꿔주도록 하는 그 변환을 해주는 거는 그 데이터만으로 쓰고, 이번에는 여기를 0, 여기를 1로 해갖고 여기서 실제 그 해당 우리가 타겟 그 나이대의 레이블을 저희가 1로 세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종류의 레이블을 가지는 이제 이 얼굴 이미지들을 동시에 다 사용을 해갖고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의 학습을 끝내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저희 요 해당 이미지는 실제로는 얼굴의 표정에 해당하는 레이블만 존재하던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셋은요, 요 해당하는 어떤 여러 사람의 이미지가 표정에 따라만 다르지 어떤 나이대에 해당하는 레이블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레이블에 대해서도 이 네트워크가 그 타겟 그 도메인으로의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주는 이미지가 실제로 어떤 나이대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쪽 데이터에 있는 그 레이블을 이쪽 데이터에 뭔가 적용을 저희가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두 장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해서 한쪽 참고로 저 셀레베이라는 데이터가 이제 셀레브리티의 데이터이고, 거기에서는 아마 그런 그 표정이 없었나 그러는데요. 그 표정이 있는 데이터를 같이 학습을 해갖고 이제 그 표정을 막 이렇게 김태희 표정을 뭐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수행을 한 게.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풋되는 데이터의 구조가 사진이 뒤에 멀티디멘전인 것처럼 인덱스가 네. 그러니까 이게 1001일이 이게 그러니까 바이너리 레이블인데 원합 벡터가 아니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레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이게 남자 여자, 이거는 뭐 귀걸이를 했다 안 했다, 이건 선글라스를 꼈다 안 썼다, 이건 뭐 턱수염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의 레이블인데요. 어쨌건 이런 것들은 다 인풋 이미지에 요 하나 둘 셋 다섯 장의 동일한 가로 세로 사이즈를 가지는 5장의 사진이 더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사진은 1로 다 깔리고 두 번째 사진은 0으로 다 깔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널 와이즈로 이제 랩스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인풋이 보통 RGB라고 하면은 뭐 저기 같은 경우에 12개니까 네. 데이터가 총 5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연산이 오래 걸릴 텐데,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컨버전을 사용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컨버전에 트랜슬레이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필터로 트랜슬레이트 하더라도 값이 계속 그 채널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바이어스만 변경되는 것처럼 연산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바이어스만요?
그런 류의 어프로치가 그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닛이나 뭐 뮤닛이나 이런 쪽에서 쓰이는 그 어댑티브 뭐 인스턴스 노멀 뭐, 뭐 하여튼 그런 어프로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연산들을 통해서 저 주어진 어떤 그 레이블들을 저희가 오리지널 RGB 채널에 반영을 좀 해주는 간단한 형태로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모델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컨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건 그러니까 이제 컨브에서 이제 계산상의 어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뎁스가 이게 굉장히 깊어지면서 거기서 컨브를 적용할 때 이제 컨브 필터 하나하나가 이제 뎁스를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뎁스가 길어지는 인풋 액티베이션 맵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컨브 필터가 이제 굉장히 좀 양도 많아지고 계산이 많아지고 그게 문제인 건데 여기는 끽해봐야 뭐 어떤 레이블 개수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컨볼루션 연산이 그러니까 초반에만 그렇게 되지 뭐 사실 큰 어떤 그 계산상의 많은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컨볼루션 이미지에서만 하고 뭐 매결처럼 일단은 이미지 컨볼루션한 결과랑 네. 그다음에 저 레이블을 뭐 프리커넥티드 레이블만 가지고 프리커넥티드를 해서 나오는 값이랑 두 개를 서메이션하면 되지 않나요? 네.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그 어댑티브 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나 그런 데서 아마 쓰이는 어프로치랑 좀 비슷한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레이블이 이제 기존 RGB나 이런 액티베이션 맵에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게 어떤 저희가 좀 그 적용이 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식으로 한정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좀 일반적인 컨브 연산을 통해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은 더 일반적인 형태로 모델을 지금은 설정을 한 겁니다. 그거 자체가 뭐 더 성능이 좋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케이퍼빌리티가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뭔가 그렇게 좀 더 플렉서블한 형태로 일단은 세팅을 해서 뭐 했을 때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이 동작을 잘 한 거죠. 네. 그러면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머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 볼수 있는. 네. 그 지금 12가지 레이블가 있는데 그 편향할 수 있는 클래스 종류가 2의 2선 종류가 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DB 어떤 레이블 있고 어떤 레이블 없는데 약간 DB 임밸런스 문제 생기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레이블들 간에 또 코릴레이션을 얘가 또 막지를 못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레이블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저희는 이제 실제로 테스팅 단에서 이미지 주고 저희는 이 레이블들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설정을 해서 그거대로의 이제 타겟 도메인이 입혀진 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얼굴을 그러니까 그 머리 색깔을 금발로 바꾸겠다. 남자 이미지를 주고요. 그냥 금발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1로 세팅해서 타겟 레이블을 세팅해서 이렇게 바꾸면 이 이미지가 대충 여자처럼 바뀝니다. 머리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서 이제 남자 여자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바꾸지 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습 데이터상에서 이제 남자이면서 금발, 그리고 여자이면서 금발, 그리고 남자이면서 흑발, 여자이면서 이게 정확하게 뭔가 그 케이스들이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의 그런 뭐 컬서 오브 디멘셔널리티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모든 조합에서의 레이블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충분한 수가 확보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텐데 그렇지 또 못한 어떤 그런 약간의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네. 번역 모델에서도 네. 다양한 언어 구조들 간에 네.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잘 안 되는 네. 언밸런스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메타러닝이 좀 요즘에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요 문제도 메타러닝 정도 있을까요? 메타러닝은 제가 알기로는 그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옵티멀한 구조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자체는 이제 그냥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측면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한 태스크에서 이제 뭔가 옵티멀한 구조 자체가 저쪽에 그런 좀 구조 자체가 이제 어떤 구조가 좀 잘 맞아야 된다 그런 건 조금 맞긴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질문인데요. 네. 새로운 도메인이나 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네. 그것만 학습을 할 거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를 해갖고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까먹는 프로젝팅이 어떻게 해요? 그게 되려면 일단은 그거 자체가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쪽에 이제 따로 걸릴 수 있는 독립적으로 이제 일령이 나머지와 상관없이 세팅이 됐으면 그게 된다면 이제 저희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트 결국은 이게 추가되게 되면 근데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입력 단계에서 이렇게 깔려야 되고 그럼 컴브 필터부터 그 해당하는 뎁스의 컴브 필터의 그 개수가 또 새로이 또 정의가 돼야 되니까 네, 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학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은 좀 실습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학생들이 또 준비한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갖고 저희가 죄송하지만 한 5분 정도만 좀 쉬고 이제 4시 15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